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경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울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박맹우 예비후보와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이 오차범위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1강 3중 3약 구도가, 민주당에서는 송철호 시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후보들이 난립한 국민의힘 각 진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가 조만간 실시되는 컷오프 통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울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박맹우 예비후보와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이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맹우 예비후보가 22.3%, 송철호 시장이 22%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이 10.9%, 정가윤 예비후보가 8.9%로 뒤를 이었고 김두겸 예비후보와 이채익 국회의원이 각각 6.8%, 이어서 박대동, 허원욱, 장윤호 예비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7명의 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1강 3중 3약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송철호 시장이 장윤호 예비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4.7%,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당 10.1% 순을 보였습니다. 또 투표할 시장 후보를 정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10명 중 6명이 이미 정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4월 3일과 4일 울산 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 6.4%,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 울산시장 압축 후보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결정되고 최종 공천은 21일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또는 단수 후보 등의 방식이 21일쯤 결정되고 최종 후보 확정은 2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어제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송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영남권 대심도 급행철도인 GTX 건설 등의 사업이 새 정부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송 시장은 국내외 민간 기업들의 참여로 현재 6개 기업이 6.1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했고 어민단체들과 상생 협약을 맺는 등의 주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송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인수위원들을 만나 국립종합대 울산 이전 유치와 개발 제한구역 전면 해제 등 9개 현안 사업과 제도 개선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정창화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윤리위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당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을 아끼고 지지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노세영 중구의원은 전국 최초로 공공 스터디 카페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어 중구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고 지역 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곤 전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지역 위원장이 울주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예비 후보는 울주군에서 38년간 경제복지 전문가로 공직 생활을 했고 퇴직 후에는 전국 최대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들과 울주군의 복지를 위해 땀 흘렸다며 누구보다 군민들의 생활과 경제, 행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예비 후보는 울주군의 1년 예산 가운데 10%를 절감해 복지 지원으로 충당하겠다며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과 24시간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K-팝과 대중예술산업 전문인력 육성과정 기관을 울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 세계가 K-팝에 집중하고 한국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에 주목하는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다며 유휴부지나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K-팝 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키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설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점차 떠오르고 있습니다. 울산 자유민주시민단체는 어제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평규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에 한해 보수 단일화 추진과 지지 여부를 논의했으며 장평규 후보가 이 조건에 부합해서 자유우파 진영의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장평규 울산혁신교육연구소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김주홍 울산대 교수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보수 단일화 여론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LPG 가격도 크게 올라 택시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손님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자 급기야 운행을 포기하는 택시들도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LPG 충전소.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LPG 가격이 리터당 1,2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으면서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일반 차도 줄었고 택시도 비교적 좀 줄었지. 조금 적게 내는 경우는 많지. 옛날에 5만 원 하면 지금 한 4만 원 정도. 6일 현재 울산의 자동차용 LPG 평균 가격은 리터당 1,176원. 1년 전보다 20.2%나 올랐는데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 매출이 줄어든 택시 업계는 연료비 인상으로 부담이 커졌습니다. 3만 중반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한 6만 원 정도 가까이여야만이. 운행할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운행을 포기한 택시들도 있습니다. 콜이 없으면 차를 씌워놓을 때가 많죠. 운행도 아무래도 적게 하고 전에보다 수입이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3분의 1 정도는. 승객을 기다리는 빈 택시들. 이 택시 승강장에는 아예 시동을 끈 채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유류세를 30% 감면한다고 밝혔지만 택시업계는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유류세 보조가 아무 혜택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고 정상적으로 가스값을 세금 면제를 해서 대중교통으로 시켜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LPG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택시기사들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8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1%로 9년 8개월 만에 3%대에 올라선 뒤에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상승률은 2011년 12월 4.3%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어제 중구 병영 일대에서 103년 전에 3.1 만세운동 태극 물결이 재현됐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3.1 사당에서 추모제를 올리고 이어 병영초등학교에서 병영 3.1 만세운동 출정식과 재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오는 10일 심리대밭 축구장에서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 기념 축구대회를 열고 4월 한 달 동안 가상현실을 활용한 나라사랑 주민노래 한마당 등의 다양한 주민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병영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재현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제7회 울주 세계산악 영화제의 경쟁 부문 최종 후보작인 7편이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경쟁 후보작은 타샤 판잔트 감독의 애프터 안타티카와
해나 테일러 감독의 그리움의 얼굴들 등 5편이 선정됐습니다. 또 아시아 경쟁에는 박재편 감독의 나랑 아니면과 저스틴 쿠룩과 루쿠 마짜페로 감독의 불 속에서 등 2편이 최종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10일에 열리는 영화제 폐막식에서 결정됩니다. 최근 4년간 울산 지역 공공시설물에서 286건의 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울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공공시설물의 균열은 2018년 42건, 2019년 93건, 2020년 81건, 2021년 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물별로는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양 수질개선사업소 42건, 회야 수질개선사업소 32건 등이며 울산 문화예술회관 10건, 울산시 여성회관 7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의원은 경각심을 갖고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물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부산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산업부와 부산시와 울산시, 한수원과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단은 원자력과 원전 해체 산업 협력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산학 연관을 연계한 핵심 사업 발굴 등에 나서게 됩니다. 또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동구의 남목마을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동안 부지 매입비 문제가 걸림돌이었는데 동구청과 울산시 교육청이 남목초등학교 운동장과 관사를 활용하기로 서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주민센터와 놀이터, 주차시설까지 들어서게 돼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 윈윈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대 조선업 호황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남목마을입니다. 40여 년이 흐른 현재 오래된 주거시설과 주차장 문제 등 도시재생 사업이 절실한 곳입니다. 동구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진행에 나서봤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 이 일대 국공유지가 없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데 예산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동구청이 남목초등학교 운동장과 관사를 활용한 사업을 울산시 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남목 일대 청소년 문화시설 부족으로 교육청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지역이 제대로 살라 그러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또 제대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남목 지역에 최근에 남목 도서관도 들어서고 이래서 아마 남목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도움으로 남목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우선 남목초 운동장은 친환경 놀이터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특히 1층짜리 관사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3층짜리 어울림센터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남목마을의 오랜 수건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 시작을 누구보다 반겼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노인 시설이나 퇴직자 시설 이런 거는 좀 갖춰져 있는 편인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동구청은 사업비 29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남목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그것도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 활용에 대해 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그런 저희인데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 사업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동구 지역 최초로 지자체와 시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과 학교 복합화 사업. 서로가 윈윈하는 상생의 모델로 평가받으며 도시재생과 주차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타 지자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업체 대표인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 115명의 건강보험료 1억 2천여만 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담임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CCTV를 보여달라고 하자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 처벌 규정은 관리 소홀로 CCTV가 훼손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운영자인 원장이 영상을 직접 훼손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남구 새마을회는 어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야음동 신화마을 인근에 편백나무 10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어제 나무 심기 행사는 조광선박 봉사클럽의 후원금과 새마을 자체 사업비로 진행됐으며 조광선박 봉사클럽 회원과 울산 SMU 동아리 학생 등 100여 명이 나무 심기에 참여했습니다. 북구의 관광 명소를 알리기 위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운영됩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이달부터 8월까지 7만 디 투어와 북구 12경 투어로 진행되며 휴대전화에서 스탬프 투어 앱을 설치하면 해당 관광지에서 GPS 인식을 통해 스탬프가 자동으로 획득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투어를 완주해서 스탬프를 모두 획득한 사람은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에 추첨을 통해 350명에게 고급 텀블러 또는 머그컵 등의 3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하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